이번에는 멤버 지칭 포인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포인터 선언 시 대상을 데이터 멤버나 멤버 함수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멤버 지칭 포인터라고 합니다. 선언 방식은 기존 포인터 선언과 유사하지만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가 추가됩니다. 일반 포인터에는 이러한 요소가 없지만 멤버 지칭 포인터는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데이터 멤버의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지정 대상이 됩니다. 함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파라미터 리스트, 반환 타입이 들어가며 포인터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언을 괄호로 감쌉니다. 선언 방식 자체는 일반 포인터와 동일하나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의 포함 여부가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 클래스 X가 있고 함수와 데이터 멤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 포인터 변수는 선언 시 별표와 함께 대상 타입을 지정하며 이 경우 데이터 멤버라면 인트가 됩니다. 함수 포인터는 반환 타입, 파라미터 리스트를 작성하고 괄호로 묶어 일반적인 함수 포인터 형태로 선언합니다. 이제 멤버 지칭 포인터를 보면 데이터 멤버의 경우 클래스 X 이름을 먼저 쓰고 별표와 변수명을 선언한 후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 연산자인 AND 기호를 사용합니다. 멤버 함수의 경우에도 반환 타입과 파라미터 리스트를 작성하고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를 사용해 선언합니다. 그리고 해당 멤버 함수를 지정하고 AND 기호를 붙여 포인터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사용법을 보면 클래스를 생성하고 포인터를 통해 접근하는데 함수 호출 시 괄호를 이용해 호출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멤버 접근처럼 직접 호출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멤버 지칭 포인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바로 다루겠습니다. 멤버 지칭 포인터와 일반 포인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포인터는 기존에 선언된 대상을 가리키며 경우에 따라 인위적인 캐스팅도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포인터가 단순히 메모리 주소, 즉 정수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간접 참조와 포인터 연산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언된 변수의 주소를 받아오기 때문에 다양한 연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멤버 지칭 포인터는 클래스 정의와 함께 멤버를 지정할 때 사용됩니다. 이때 데이터 멤버엠은 아직 메모리에 할당되지 않았으므로 일반 포인터와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멤버 지칭 포인터는 데이터 멤버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며 주소 자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컴파일러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클래스 정의만 있을 뿐 실제 객체가 생성되기 전까지 메모리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멤버 지칭 포인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객체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객체가 생성되어야 비로소 컴파일러가 올바른 메모리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 지칭 포인터는 일반 포인터처럼 임의의 값이나 다른 데이터 멤버의 주소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해당 클래스의 멤버 또는 널 포인터 정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포인터와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함수의 경우 일반 함수 포인터는 기존에 선언된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이를 통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함수 주소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며 동일한 타입의 다른 함수 주소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함수 포인터의 동작 방식입니다. 반면 멤버 함수는 조금 다릅니다. 멤버 함수도 결국 함수 코드이므로 실행 파일 내에 저장되고 해당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면 멤버 함수 포인터도 함수 주소를 저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래스에서는 가상 함수를 통해 상속 관계에서 동일한 함수 이름으로 여러 버전의 함수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멤버 함수 포인터에는 단순히 함수 주소만 저장되지 않고 가상 함수 테이블 등 가상 함수를 관리하는 추가 정보도 함께 저장됩니다. 따라서 멤버 함수 포인터는 일반 포인터와 크기에서도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포인터는 64비트 시스템에서 8바이트지만 멤버 함수 포인터는 가상 함수가 포함될 경우 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멤버 함수 포인터는 단순한 주소 값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관리하는 복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객체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 점이 일반 함수 포인터와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기 클래스가 있고 데이터 멤버 포인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보통 이렇게 선언한 멤버 지칭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직접 멤버를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일은 드뭅니다. 객체를 생성하면 데이터 멤버의 주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인트 타입이라 인트 포인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멤버에 대한 포인터는 굳이 멤버 지칭 포인터를 쓰지 않아도 직접 접근하거나 일반 포인터로 전달하는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됩니다. 멤버 함수 역시 선언하고 객체를 생성한 후 멤버 지칭 포인터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객체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멤버 함수가 데이터 멤버와 크게 다른 점은 함수 자체의 주소를 객체로부터 직접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멤버는 객체마다 개별적으로 메모리에 할당되어 데이터 멤버 주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멤버 함수는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멤버 함수를 선언했을 때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 멤버 함수의 주소를 직접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멤버는 객체별로 메모리에 저장됨으로 주소를 얻을 수 있지만 멤버 함수는 코드 섹션에 저장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멤버 함수가 가상 함수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 함수가 포함되면 호출 시점에 해당 객체의 타입을 확인하고 가상 함수 테이블 등 추가 정보를 통해 올바른 함수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함수 주소만으로는 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일반 함수처럼 주소를 직접 취득하는 기능은 표준에서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관성과 구현상의 복잡성을 고려해 이런 제한이 정의된 것입니다. 결국 데이터 멤버는 일반 포인터처럼 주소를 전달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멤버 함수는 반드시 멤버 지칭 포인터 형태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멤버 함수 포인터는 콜백 형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클래스 X가 있고 콜백 함수를 사용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콜백 함수에서 멤버 함수를 전달하려면 당연히 X 클래스의 멤버 지칭 포인터 형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함수 포인터로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myFunction이라는 멤버 함수를 콜백에 전달하려면 멤버 지칭 포인터와 함께 디스 포인터도 함께 넘겨야 합니다. 이렇게 객체와 멤버 지칭 포인터를 함께 전달해야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앞서 설명한 멤버 함수 포인터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실제 다양한 코드에서 이런 형태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멤버 지칭 포인터를 활용해 콜백을 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한계는 콜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X 클래스의 정의된 멤버 함수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은 X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이 제한을 해결하는 일반화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상황은 주로 데이터 송수신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나 언제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르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UI의 버튼 클릭처럼 사용자가 언제 조작할지 모를 때 콜백을 통해 이벤트 발생 시 동작을 정의합니다. 여기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콜백으로 등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콜백 함수에 맞게 정확히 동일한 시그니처의 함수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펑션 템플릿으로 이를 일반화하면 일반 함수, 함수 객체, 람다 함수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멤버 함수는 일반 함수처럼 직접 전달할 수 없습니다. 멤버 함수는 객체와 묶여야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인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바인드는 멤버 함수와 객체 포인터, 그리고 자리 표시자인 플레이스 홀더를 이용해 함수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이 결과물은 일반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콜백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달하는 대상이 일반 함수라면 굳이 바인드할 필요 없이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멤버 함수의 경우는 반드시 객체와 결합해 함수 객체로 만들어줘야 호출이 가능합니다. 함수 객체를 만드는 방법으로 바인드 외에도 람다 함수가 많이 쓰입니다. 특히 람다를 사용하면 문법이 간단하고 가독성이 좋아 실무에서는 람다 방식이 선호됩니다. 왜냐하면 바인드를 사용할 경우 자리 표시자와 객체를 따로 지정해야 하고 함수를 별도로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반면 람다 함수를 사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람다 내부에서 this를 사용하여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에 바로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값을 직접 캡처하여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람다 함수는 멤버 지칭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멤버 함수 호출이 가능하므로 코드가 간결하고 직관적입니다. 특히 펑션 템플릿과 함께 사용할 때 람다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물론 멤버 지칭 포인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코드의 단순성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람다 함수가 더 유리하므로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